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가 좀 살펴볼 자료는요, 교실 운영, 특히 부드러우면서도 단호한 교사가 되는 법에 대한 유튜브 강의 녹취록이랑 또 관련 도서 정보입니다. 그 고마워 교실이라는 책 내용하고도 좀 연결이 돼요. 네, 안녕하세요. 이번 분석에서는 이 자료들 속에서 교실이라는 특정 상황을 넘어서 여러분의 일상적인 관계에서도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그런 뜻밖의 통찰이나 실용적인 전략들을 좀 뽑아내 보려고 합니다. 겉보기엔 사소해 보여도 이게 사실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지점들이 있거든요. 맞아요. 그런 걸 좀 같이 발견해 보면 좋겠습니다. 자,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? 네. 첫 번째로 딱 눈에 띄는 게 인사의 중요성이었어요. 너무 당연한 거라 오히려 놓치기 쉽다고 이 자료들은 그렇게 지적하더라고요. 네, 맞아요. 이게 그냥 예의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긍정적인 관계를 만드는 거에 거의 출발점, 핵심 열쇠, 그렇게 보는 거죠. 그렇죠. 여기서 좀 흥미로운 관점은 인사가 단순히 남을 위한 배려를 넘어서요. 아들라 심리학에서는 이걸 평범해질 용기를 내는 행동으로 보고 또 궁극적으로는 나 자신을 위한 행위라고 해석한다는 점이에요. 아, 나 자신을 위한 거다. 그건 좀 유연데요? 그러니까 아들라 심리학이 소속감이나 공동체 기여를 되게 중시하잖아요. 네, 그렇죠. 인사가 바로 그 소속감을 확인하고 관계를 시작하는 가장 기본적인 기여인 셈이죠. 그러니까 결국 나를 위한 일이 되는 거예요. 뭐랄까 환대의 시작이면서 존재를 인정해주고 소속감, 안정감을 주는 첫 단추 같은 거죠. 아, 그렇군요. 그래서 자료에서도 아이들하고 우리 반만의 인사법 같은 걸 함께 만들어보는 아이디어를 제안하나 봐요. 아침 수업 중, 화교할 때 이렇게 상황별로. 네, 그런 활동들이 도움이 되죠. 근데 또 재밌는 게 인사왕 뽑기 같은 그런 보상 시스템은 오히려 관계를 좀 수직적으로 만들 수 있다고 경고하더라고요. 아, 맞아요. 그 지점 중요합니다. 그러니까 어떤 외적인 보상보다는 진심으로 상대방의 존재나 노력을 인정해주면서 건네는 고마워. 이 한마디가 신뢰를 쌓는 데는 훨씬 더 강력하다 이런 메시지인 거죠. 그렇군요. 고마워라는 말이 여기서도 나오네요. 자, 그럼 인사가 관계를 좀 따뜻하게 여는 방법이라면 그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필요한 부드러운 단호함에 대한 이야기도 상당히 흥미로웠습니다. 네네. 근데 단호함 앞에 부드러움이 붙으니까 이게 뭔가 좀 모순적인 느낌도 들고요.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? 그게 핵심인데요. 여기서 말하는 단호함은 막 엄격하거나 분노를 표출하는 게 아니에요. 그보다는 명확하고 또 실천 가능한 긍정적인 약속. 예를 들면 가방 제자리에 두기라든가 책상 위에 깨끗하게 정리하기 같은 거요. 네. 한 두세 가지 정도 구체적인 행동을 정하는 거죠. 그리고 그걸 꾸준히, 근데 중요한 건 미소를 잃지 않고 부드럽게 지켜나가도록 돕는 거예요. 바로 여기서 깨진 유리창 법칙 개념이 딱 연결이 됩니다. 아, 깨진 유리창 법칙. 그 뉴욕시 지하철 사례 말씀이시군요. 낙서나 무임승차 같은 사소해 보이는 무질서를 그냥 두지 않았더니 나중에는 중범죄까지 줄었다는 그 이야기요? 네, 맞습니다. 바로 그거죠. 교실에서도 이런 작은 약속들을 꾸준히 지키는 경험이 쌓이면 이게 더 큰 문제 행동을 예방하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논리예요. 아하. 그런데 이걸 교실이라는 좀 감성적인 공간에 적용할 때 뭐랄까 자칫 너무 규칙만 강조하는 좀 딱딱한 분위기가 되진 않을까요? 아, 그거 정말 좋은 지적이세요. 그래서 이 잔료들이 강조하는 방식이 그냥 해! 이렇게 지시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. 네. 왜 이 약속이 우리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지 그 이유를 충분히 설명해주고 타이머 같은 걸로 실천할 시간을 주고 또 잘했을 때는 막 잘했어 이게 아니라 그 존재 자체를 칭찬하면서 고마워라고 표현해주는 이 과정 자체를 중요하게 생각해요. 아, 과정이 중요하다? 네. 일관성은 핵심인데 그 과정은 부드러워야 한다는 거죠. 그러네요. 그러고 보니 고마워라는 말이 또 나왔어요. 들어보니까 이 말이 그냥 단순한 감사 표현, 그 이상인 것 같아요. 뭔가 좀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요? 정확하게 보셨습니다. 이 자료들 전체를 거의 관통하는 실천적인 원리 중 하나가 바로 이 고마워의 의식적인 사용이에요. 이게 참 놀라운 게 상대방의 존재하고 행위를 분리해서 볼 수 있게 도와주는 힘이 있어요. 존재와 행위를 분리한다. 예를 들어서 아이가 뭔가 잘못해서 막 변명을 할 때요. 그때 바로 지적하는 대신에 일단 이야기해줘서 고마워. 근데 이 행동은 좀 이런 식으로 시작하라는 건가요? 네네, 비슷합니다.
이게 근데 이론적으로는 알겠는데 막상 그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쉽지 않을 것 같고 또 아이가 그 진심을 좀 오해하거나 그러진 않을까요? 고마워라고 하니까 괜찮은 줄 아는 거 아니야? 뭐 이렇게요. 네, 맞아요. 처음에는 당연히 어색할 수 있습니다. 그럴 수 있죠. 하지만 고마워라고 일단 시작하는 건 너의 존재 자체는 나에게 소중하고 인정받고 있어 라는 메시지를 먼저 탁 전달하는 효과가 있어요. 아, 먼저 안심시키는 거군요. 그렇죠. 그러면 상대방은 일단 방어벽을 조금 낮추고 다음 대화를 받아들일 준비를 하게 되는 거죠. 그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는 그 다음에 해도 절대 늦지 않다는 거예요. 그렇군요. 존재는 인정하되 행동은 개선할 수 있도록. 마지막으로 그 관점 전환의 중요성을 이야기했던 우산장수랑 남학신장수 딸을 둔 어머니 이야기도 참 기억에 남더라고요. 네네, 그 유명한 이야기죠. 비가 오면 우산 파는 큰딸 망할까봐 걱정. 해가 쨍쨍하면 남학신 파는 둘째 딸 망할까봐 걱정. 매일 울던 어머니 이야기요. 맞아요. 근데 어떤 나그네가 와서 아니 비 오면 큰딸이 돈 벌고 해 나면 둘째 딸이 돈 버니 매일 좋은 날 아니냐고 말해주니까 슬픔이 바로 기쁨으로 변했다는 그 이야기. 네.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요. 우리가 종종 생각을 바꿀 수 있다는 그 가능성 자체를 잊고 살 때가 많다는 거예요. 아, 그러니까 상황 자체가 아니라 그 상황을 내가 어떻게 해석하는지 그 틀을 바꿀 수 있다는 걸 아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변화가 시작될 수 있다. 이런 말씀이시군요. 바로 그겁니다.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내 생각이나 감정은 선택의 여지가 있다. 어찌 보면 굉장히 희망적인 메시지인 거죠. 네, 정말 그렇네요. 자, 오늘 저희가 교실이 하는 구체적인 상황을 통해 얘기를 나눠봤는데요. 인사에 숨겨진 힘, 또 부드러운 단어함과 깨진 유리창 법칙의 연결고리, 그리고 고마워라는 말의 정말 다층적인 기능들, 마지막으로 관점을 바꾸는 것의 힘까지 참 많은 이야기를 했네요. 네, 정리를 좀 해보자면 결국은 사소해 보이는 행동이라도 일관성 있게 실천하는 것, 그리고 주어진 상황을 좀 긍정적으로 해석하려는 노력, 이런 것들이 당신의 관계나 환경에 생각보다 훨씬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. 이게 오늘 저희 분석에서 건져올린 가장 핵심적인 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. 맞습니다. 자,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. 교실 이야기는 잠시 접어두시고요. 당신의 삶에서 이 깨진 유리창 법칙처럼 아주 작지만 뭔가 긍정적인 습관 하나를 꾸준히 실천했을 때 예상치 못한 좋은 선순환을 만들어낼 수 있는 영역은 과연 어디일까요? 한번 좀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. 네, 좋은 질문이네요. 오늘 귀 기울여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